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금 광주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미풍이 불고 있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아니고요. 미술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미풍이라고 전해드리는데요. 9월 초에 베일을 벗고 대장정에 돌입한 광주 비엔날레 이야기입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또 각계각층의 호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관심이 많이 쏠렸던 북한 전시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 또 옛 국군통합병원 등을 거쳐서 광주 전역에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고요. 초반 흥행몰이에는 성공한 듯합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11명의 집단 큐레이터, 그리고 장소의 다변화, 또 23년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전면에 드러난 광주 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의 파격적인 행보 뒤에는 바로 광주 비엔날레의 김선정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이시고요. 2018 광주 비엔날레 총괄 큐레이터이신 김선정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술의 바람이라고 미풍이라고 했더니 웃으시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평화의 물길이 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훈풍도 좀 많이 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림을 볼 수 있을까라는 시민들의 관심도 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전시전도 참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어떻던가요? 이번 북한 전시 특징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집치화라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그리는 그림이 대거 소개가 돼서 그런 부분도 좋고, 그다음에 북한의 일상, 아이들의 일상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북한 아이들은 또 캐릭터 같은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 그런 캐릭터가 있는 작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한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11명의 공동 큐레이터 관심이 좀 많이 갔었죠. 그리고 장소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국군병원 부지까지 정말 광주 전역으로 확대가 많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대표님 정말 많이 바쁘셨겠다, 준비 정말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광주 비엔날레가 어떻게 보면 미술계 안에서는 국제적으로 점점 명성을 많이 얻었어요. 좋은 분들이 예술 감독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예술 감독을 할 수 있는 큐레이터들이 되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광주 비엔날레하고 또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오버랩이 돼서 이번에는 좀 신선하게 여러 명의 큐레이터들이 좀 다른 챕터에, 그러니까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외로 또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도 다행이다 싶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사실 제가 광주에서 다른 일들도 이제 몇 년, 그러니까 뭐 2012년 공동 감독도 했었고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에도 일을 했고 그래서. 근데 항상 광주 정신이 또 광주 비엔날레에 저희 창립 선언문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부각을 못했던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항상 전시에서 그 내용을 다뤘지만 그 앞에 내세우지를 않았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서 국군 광주병원이나 또 전당에 있는 도청 회의실 자리도 저희가 쓰고요. 전일빌딩 그 배너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곳을 쓰게 됐습니다. 지역으로 보자면은 송정역도 있고요,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그다음에 국군병원 있고, 비엔날레 전시관 있고요. 이것을 다 가려면 꽤나 많이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저희가 시티 투어 버스가 송정역에서 비엔날레로 오고요. 비엔날레에서 또 아시아문화전당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짰냐면 송정역에서 아시아문화전당에는 지하철이 너무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바로 오시는 분은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또 비엔날레로만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티버스가 다니고요. 그다음에 국군 광주병원은 화정역에서 내리시면 지하철 화정역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재미있게 광주를 즐기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1박 2일 동안 즐기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상된 경계들. 왜 이렇게 매번 주제는 어려워야 할까요? 네. 아니, 근데 경계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자님이랑 저 사이에도 네. 경계가 있고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경계 허물어 볼까? 허물어 볼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좋겠다고 싶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라는 게 사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처음에 다수 네. 큐레이터 제도에 대해서. 이번 비엔날레 굉장한 특징이기도 한데 일단 무엇인가 처음에 시도를 할 때 관심을 갖게 되면 항상 같이 우려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지켜보시니까 이런 것은 장단점이고 이걸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던가요? 한 가지의 주제를 여러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네. 조금 다양한 게 그 주제를 접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게 주제라고도 했지만 사실 주제가 아니라 어떤 키워드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큐레이터들이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으로서 이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네. 그들 나름대로의 전시들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요. 그다음에 나쁜 점은 네.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기도 하지만 뭐 설치하고 그럴 때는 왜 내 거 먼저 안 해주냐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이 비엔날레 홀을 막 뛰어다니면서 네.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전시장이 크다 보니까 설치할 네. 때 되게 어려웠어요. 사람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도 네. 뭐 다 전시하다 보면 딜레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안 된다고 다 같이 막 밤새고 뭐 그랬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트 선재센터 관장 때부터 정말 좋은 아티스트를 발굴한다 그런 평가를 참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 질문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어요. 이번 비엔날레를 하시면서 네. 좋은 원석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작가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너무 좋은 작가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젊은 작가들을 못 볼 때가 많은데 네. 저희 한국전을 맡은 세 분의 큐레이터들이 네. 발견한 작가들이 너무나 훌륭한 작가들이 많아서 네. 제가 되게 많이 이번 젊은 큐레이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 김만석 큐레이터라고 부산에서 오신 큐레이터가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아시아 전당 2관에서 전시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전당 5관에 김성욱 큐레이터랑 백종욱 큐레이터가 있는데 네. 저가 전혀 알지 못하던 여러 작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비엔날레 대표 맡기 전부터요. 공간에서 영감도 좀 많이 얻고 관심도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관이랑 네. 아시아문화전당 두 개를 쓰는 것 때문에 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큰 공간을 같은 예산으로 해야 돼서 네. 좀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전시를 하다 보니까 가능해지고 네. 또 이 밖의 공간들 사실은 그 도청 회의실 같은 경우랑 또 그 국군 광주병원이 이렇게 허락을 받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허락을 해주신 5.18 단체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 5.18의 의미나 여러 가지 걸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중에서요.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GB 커미션, 그다음에 파빌리온 프로젝트 어떤 겁니까? 네. 파빌리온 프로젝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자기네 자국 작가들을 보내고 싶어 해요. 광주로. 네. 그래서 그러려면 좀 좋은 전시로, 그러니까 작가 하나가 와서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전시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해외 유수 기관들 보고 그러면 네. 자국 작가들과 광주 작가들 아니면 한국 작가들 같이 해서 네. 전시를 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면 국가관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국가관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관으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네. 정부에서 지원을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프로젝트로 해서 이번에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 나라에서 참여했고요. 네. 프랑스,
필리핀, 네. 그다음에 핀란드 이렇게 네. 세 나라에서 네. 자국 작가랑 그다음에 광주나 한국 작가들을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네. 장소는 무각사 하고요. 아, 예. 구 시민회관 자리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강하 미술관이라고 광주 작가시기도 네, 하신데 네. 돌아가셔서 네. 이제 양림동에 미술관 맞아요. 만들어서 거기 하고 네. 핫하우스라고 전대 앞에 있는 조그만 대안 공간인데요. 네. 그렇게 네 군데서 열립니다. 그리고 네. 오프닝 때 네. 또 폴란드에서도 하고 싶어서 네. 와서 보고 벌써 어디서 하고 싶다고 정하고 갔고요. 2020년에 하려고요. 네. 저녁 때만 또 보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시 반하고 7시에 볼 수 있는데 아피차퐁이라는 태국의 유명 감독이에요. 네. 그 분이 만든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작업, 별자리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밤에만 또 2번 볼 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제 대표를 하시는데 대표님께서도 회화를 전공하셨잖아요. 화가에 대한 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예원예고를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는데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제가 예술가가 되기에는 소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미술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술사학과가 없었어요. 네. 이제 학부에.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큐레이터의 길을 접어들게 돼서 네. 2012년에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도 하셨고요. 네. 또 14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정보원 예술감독이라는 직책들을 맡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한 6년 넘게 광주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지내보실만 합니까? 근데 두 직책은 네. 다 상근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일만 하는 일이었어서 좀 요번에 지금 비엔날레 준비하는 일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 감독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일은 덜 해도 되는 직업이고 네. 지금 제가 맡은 직은 큐레이터들이 일을 잘하고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하도록 서포트하는 일로서 네. 네,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내보니까 광주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광주에 처음 온 게 95년 광주 비엔날레 보러 내려와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꿈의 직장에서 다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직장이죠. 그 비엔날레에서 발간하는 현대미술 정론지가 있습니다. NOON이라고 해서 눈이라는 네. 잡지가 있는데 이 정론지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글을 써서 올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공부하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슬라보의 지젝, 자크 랑시아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의 그런 분들의 이제 글이 실리는데 미술지라는 게 최신의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이론들을 섭렵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예술가가 하는 게 철학가가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않다. 생각을 하시면 더 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랑세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론이 있지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무제한 스승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네.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어서 네. 이번에 글을 저희 눈에 싣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다음에 지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광주까지 내려오셔서 강의도 하셨었어요. 예. 저희 GB 토크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일반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들을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또 직접 오시기까지 하셔서 네. 되게 의미가 있는 네. 그리고 글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저희 비엔날레 큐레이터들이 쓴 글이 있고요. 네. 앞쪽에 3분의 2는 이제 철학자들이나 네. 이론가들이 쓴 글, 이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를 좀 네. 심화하는 네. 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GB 커미션이나 파빌리온 프로젝트 이런 거 보면 먼저 와서 우리도 같이 작품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뜻을 전하는 걸 보면 비엔날레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거든요, 시민들은.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느끼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아니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비엔날레 오프닝 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네. 유승미술관 뭐 관장부터 네. 뭐 다음 베니스 총감독 뭐 이런 분들이 왔는데 사실 네. 저희가 초대한 분은 저희 자문위원 하시는 분하고 심포지움 발제자 까지 해서 5분밖에 초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 비엔날레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다 오신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초대하지 않아도 네. 그 정도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은 행사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광주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미술계 행사가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렵다, 네. 난해하다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예. 저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시 설명문이 벽에 붙어 있는데 네. 그게 글자도 좀 작고 보시기 힘들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크게 하고 또 번역체인 것처럼 읽힌다 그래서 번역도 다시 저희가 좀 더 손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관객들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네. 부분을 이제 66일 동안 네.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어렵기도 하고 대중예술이나 영화에 비해서 좀 영향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영화나 광고를 보면 예술가, 저희 미술하는 작가들이 했던 내용들이 네. 조금 더 일반 대중화돼서 네. 그 아이디어들이 그 대중문화에 많이 녹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선두로 하는 사람들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그 요즘에 네. 이제 뭐 검색하고 그럴 때 네. 드라마나 뭐 다른 것들, 영화는 가기 전에 그 검색을 되게 많이 해보고 리뷰도 많이 보고 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미술 전시는 그런 노력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나한테 다 이해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알고 오시면 저희도 많이 홈페이지나 저희가 많은 정보를 많이 이렇게 쉐어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관심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그 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네. 입장을 하실 때 다 나눠드려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전시 네. 내용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네. 그렇게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현대미술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덜한 부분도 솔직히 있기는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현대미술을 시민들께서 어렵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정확한 게 공부일까요? 먼저 좀 알아보고 가는 것?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공부는 공부 하기 말고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관심. 네, 그러니까 취미 생활처럼 네. 관심을 좀 가지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드라마, 텔레비 보실 때도 그 내용이 재미있으면 점점 찾아보시고 미리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시고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네. 관심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운 관심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와서 다 그냥 이해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네. 조금 관심 가지시고 오시면 미리 조금 어떤 내용인지 알고 보시면 되게 이걸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면 어렵다 이렇게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저희가 좀 아시아 문화 전당 전시가 조금 네. 일반인한테 다가가기 쉽게 풀었고요. 예. 비엔날레과는 비엔날레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용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들용이어서 네. 쉽게 보시려면 전당 먼저 보시고 비엔날레관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엔날레 먼저 보는 것보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네요. 네. 네. 자,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음 비엔날레가 2020년이고요. 그때가 되면 5.18 40주년과도 맞닿아 네,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작가들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무겁다, 내가 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2020년에는 네. 두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는 저기 광주 비엔날 특별전으로 네. 그동안 2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25년 동안 광주 비엔날레에서 5.18 네. 관련해서 굉장히 다룬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한번 어떻게 광주 비엔날레에서 해외 작가들이나 국내 작가들이 5.18을 다루었는지 보는 그런 전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비엔날레는 9월부터 네. 지금처럼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 성공적인 계획이요? 비엔날레. 네, 많은 분들이 보시러 오시는 비엔날레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즐기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네.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도 수정해 가면서 네.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대표로서. 그래서 네.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예.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하신 모습이 일반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뵈면 정말 이거는 불편해요. 라고 네. 충분히.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네. 북한전만 보시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네. 1층 그러니까 일전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전당 6전 시장에 이 북한 미술전이 있는데 네. 1전 시장부터 다 보셔야 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6전 시장만 전시도 보시러 오실 수 있게 일부터 다 돌지 않아도 그래서 6 전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1부터 다 봐야 하는데 네. 어떤 시민들 일부는 6 전시만 보고 싶어 하셔서 네. 시민의 뜻에 맞게 그걸 바꾸시는 중이다. 네. 그러시군요. 북한전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따로 계시는군요.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1일까지 꽤나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건네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흡수하셔서요. 네. 정말 성공적인 비엔날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셨을 텐데요.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는 이제 이게 미술계 행사가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렵다, 네. 난해하다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예. 저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시 설명문이 벽에 붙어 있는데 네. 그게 글자도 좀 작고 보시기 힘들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씩 이제 관객들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네. 부분을 이제 66일 동안 네.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